10월의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 여기 함께 하신 분들도 좋은 정보 한 가지씩은 꼭 가져가실 수 있게, 그리고 줌에 접속하신 분들도 좋은 정보 한 가지씩 도움이 드릴 수 있게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그죠? 가을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꽤나 선선해졌습니다. 선선해졌고, 쌀쌀하죠. 어, 추석이 저는 더웠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계절은 흐르고 세월도 흐르고 가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는 이은영 리더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간호직에 이제 종사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종사했었고, 그전에는 이제 3교대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였는데, 그때는 사실, 간호직이 천직이라 생각을 했었고, 여자 직업으로서도 괜찮았고, 그냥 평생 직장으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제 내분비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었고, 처음에 병원은 이제 척추와 관절을 이제 치료하던 전문 병원이어서 그런 환자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내분비, 그러니까 뭐 얘기하시는 이제 고혈압, 당뇨, 대사질환과는 크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이제 환자분 이제 과거력을 얘기를 하면서 고혈압 있으세요? 당뇨 있으세요? 주로 다 있으셨으니까 무감각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더 무지했던 것 같아요. 좀 무시했죠. 했는데 어, 이게 아구가 맞다고 하죠. 유니시티를 만나기 직전에 저는 그 3교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쉬고 있는데 이제 내분비내과에 근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다른 분야로 가게 되고 간호사 분야 중에서도 다른 분야로 가게 되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의뢰 들어온 이제 임상 시험을 연구를 담당하는 그런 연구 간호사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내분비의 이제 환자들을 접하면서 꽤나 심각한 환자들을 많이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사질환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나이 불문이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을 하나하나 진행을 하면서 각종 부작용에 이제 저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약 효과도 보지만 부작용도 함께 이제 지켜보는 과정 중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 전에 상교대 근무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늘상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당뇨나 혈압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병원에서 주로 의사 선생님들한테 듣던 내용이에요. 듣던 말이고, 가장 많이 듣던 말이고, 그리고 저도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생각했었고, 나이 들면 당연히 그냥 뭐, 운 없으면 고혈압 당뇨 걸리는 거고, 약 조절하면 되는 거고, 병원에 진료를 보면 되고, 그리고 암도 뭐 걸리면 병원에서 진료해 주겠지. 왜냐면 제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무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심하게. 정말 제 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저는 건강 때문에 만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직업도 제 생각에는 괜찮았고 그래서 누구 하나를 반대를 하고자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곳에 처음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뜯어 말렸었어야 됐거든요. 누가 봐도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첫 강의가 이제 막 긍정적으로, 세상에 이런 사업이 있다니, 비즈니스야, 막 이런 생각은 1도 없었어요. 심지어 북미주 스폰서님 강의셨거든요. 전 세계 리더 사장님이었는데, 저한테는 아무 임팩트가 없었는데, 이제 동종요법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독소가 없다는 거에 저는 이제 확 왔어요. 왜냐하면 화학약에 대한 부작용을 꽤나 이제 조금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대사 질환에 대해서 좀 심각도를 느끼고 있을 때 이 사업을 만나게 돼서 더 쏙쏙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만. 다른 건 1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먼저 이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 똑똑하다 생각했었고, 저 나름 이제 괜찮게 생활했고, 근데 60대, 70대
60대까지 퇴직하고 나면 뭐 하지?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퇴직할 때까지 일하고 그 뒤에는 좀 뭐 아름아름 일하면서 쉬지 뭐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70, 80이 돼서 주사 놓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끔찍한 거예요. 7, 80대에 주사를 맞으시겠어요? 20, 30대 간호사한테 주사를 맞으시겠어요? 내가 과연 혈관이 보일까? 정확하게 그 근육 주사 부위에 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간호사 일도 평생 할 일은 아니겠다. 그리고 내가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요즘 80세에 콱 죽나요? 아니잖아요.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60대에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살아온 세월만큼 또 사셔야 되잖아요. 그때가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뭘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미래를 조금 준비해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곳에서. 그래서 백신 쇼크 고령화가 되고 있다. 병원에서 계속 사람을 살려냅니다. 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나이가 계속 이제 연령은 계속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이렇게 오래 사는 게 행복일까? 그래서 웰니스 사업에 점점 이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행복과 웰빙까지 합쳐진 웰니스 사회가 점점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업도 점점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돈의 흐름을 가장 먼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대기업부터 이제 건강식품을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던 회사들도 점점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식품을 팔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점점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고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점점 건강을 생각하시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지금은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냅니다. 살려내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환자 자체의 정말 삶에 긍정적인 영향일 것인가. 그냥 억지로 살려내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심장 문제나 뇌질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게 되면 이제 최악은 이제 사망까지 가게 되고 늦게 이제 그게 회복이 되게 되면 이제 후유증이라는 게 많이 남습니다.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드리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물론 내가 사는 게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웰니스 사회가 생각은 웰빙이라는 웰니스라는 게 점점 대두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내가 결정권이 없을 때 과연 연명 치료를 계속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제 그 서약서인데 만약에 내가 의식이 없을 때 연명 치료를 할 건지, 만약에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그 외에 이제 호흡기를 이제 투여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먼저 이제 적어 놓는 거죠. 우리 장기 기증도 미리 작성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는데 이 이제 서약서의 이제 증가율을 봤을 때도 내가 의미 없게 그렇게 연명 치료하는 거는 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보호자분들한테도 사실 힘들고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 사람을 보내기에는 인간의 도리로서 약간 좀 그런 거죠. 그래서 보호자들끼리도 많이 싸우고 자식들 간에도 많이 싸우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요 이제 의향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그 한 면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는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파는 곳에 가서 그분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왜 약은 약사에게.
그죠? 그 말이 있듯이 그냥 건강보조식품이면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추천해 주시는 제품들을 사실 샀어요. 그리고 저는 건강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왜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에도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트렌드가 있고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해냈던 방법의 최고의 이제 건강식품은 한약이었어요. 그 비타민 오메가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약은 자연에서 우리가 동종요법이 좋은 것이 자연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자연에 우리 왜 인스턴트 가공식품보다는 아이들에게 채소나 이런 걸 먹이는 이유가 자연에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에 더 가까운 것이 좋구나.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유전자 발현 기준이나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품까지 나왔다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가족을 먹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의아했어요. 왜 자꾸 강의를 들으라 하지? 왜 자꾸 줌을 들으라 하지? 그때 당시에는 줌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텐데 왜 자꾸 귀찮게 오해면 너가 그냥 얘기해주면 되는데 왠지 저게 가면 사야 될 것 같고 왠지 저게 가면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슬슬 피했는데 저는 뭐라 했어요? 한 사람 말려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빠르게 듣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피아노나 태권도를 배우려면 그 학원을 가잖아요. 그 전문 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니시티에 대한 제품을 먹으려고 하면 피아노 학원 가서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 피아노 학원 가서 제가 유니시티 제품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고 묻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태권도 배우는데 피아노 학원 가서 묻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유니시티 제품을 제대로 복용을 하시고 오랫동안 이 업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묻고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해야 제대로 된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곳에 오셔서 줌에 접속하셔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강의에서 가장 쑥 들렸던 말이 이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곳에 왔잖아요. 왔었을 때 저는 제품 먹으라고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제품 좋습니다. 무조건 드세요. 다 낫습니다.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하나의 캡슐로 우리 제품으로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5 스텝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 스텝대로 할 때 가장 건강한 상태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 회사 슬로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지 이 회사? 회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자동차 만들던 회사도 아니고 예전에 뭐 딴 걸 만들던 회사가 아니라 계속 인체를 공부했던 회사예요. 그렇다면 121년 정도면 명품이겠다. 그리고 121년 동안 존속해 왔던 이유는 소비자가 찾았기 때문에 이만큼 세월이 흐를 수 있었겠구나.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는 여기서 저는 종료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1903년 렉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서 제약회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약회사는 약을 만들던 회사예요. 약을 만들려고 하면 인체에 투여가 돼야 되니까 사람에 대해서 몸 공부도 엄청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위기를 한번 겪게 됩니다.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화학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세계적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아니었지만 입덧 완화제로 투여됐던 약이 폐하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건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화학약을 찾지 않겠죠. 그래서 위기를 겪을 때 이 회사는 그러면 저 부작용을 뺀 제품을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화학에 가깝지 않고 자연에 가까우면서 그러한 불편한 증상들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동종요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책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분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정말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저희 제품으로 도움을 받으시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직접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행기를 왔다 갔다 타시면서 써 내려간 저희 회사에 대한 역사서니까 역사서예요. 정말 역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간호학을 했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뭐 많이 쓰던 약의 기전과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부작용들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첫째 아이에게 사실 이제 유니시티 만나면서 사실 많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착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 아플 것 같은 증상, 시작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갔고 이 아이의 면역력을 평소에 높여줘야 되겠다. 요즘 엄마들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뭐 이제 유산균도 먹이고 이런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있던데 저는 1도 안 먹였어요. 그저 뛰어다니면 그만, 건강하게 뛰어다니면 그만 그런 데 의지하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냥 병원 증상이 그런 아픈 증상들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병원을 데려갔어요. 데려갔고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병원 치료를 받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빨리 증상이 좋아지죠.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일, 한 2달여간을 병원 입퇴원을 반복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염증을 갖고 있잖아요. 뭐 감기, 열감기, 뭐 중이염, 이 기타 등등 폐렴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연결고리가 되면서 2달간 입원을 해요. 정말 하루 이틀 집에 와 있으면 열이 적 떠요. 그리고 애가 컨디션이 처져요. 그래서 병원에 또 입원을 하재요. 그 입원을 바로 얘기한다는 건 애 상태가 조금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병원 진료를 받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이 이 아이 어떡하지? 왜 이렇게 자주 아프지? 면역력이 깨졌나? 이거보다 이 아이한테 항생제 쓸 게 없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갈수록 세게 쓸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엄마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윤시티를 만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아이에게 엄청난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아까 한약이었어요. 근데 그 찰나에 아이가 나았죠. 근데 제가 이 부작용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 수치가 상승한다, 뭐 기타 등등 약을 잘못 썼을 때에 인한 증상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증상들, 스티븐 존슨이나 이런 증후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그냥 성분과 상관없이 그냥 무지하게 그 증상만 잡으려고 무지하게 썼었어요. 이 아이의 건강에 자체에 관심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조차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독감 주사 이제 시기가 됐죠. 그래서 독감 주사도 사실 무단히 넘어가셨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다 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화학약에도 부작용은 부수적으로 오는 작용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사제나 뭐 약에는 무조건 있어요. 근데 그 부작용이 희박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요런 주사도 누구나 아무나 맞는 주사지만 무료로 놔주는 주사지만 조금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하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면 부작용에 내가 노출이 되면 아까 그렇게 부작용에 노출이 되어 버리면 나만 힘들잖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 백신으로 가장 먼저 접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끝까지 안 맞고 버텼어요. 의료진이었는데. 의료진도 1차 접종 대상자였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맞고 버티다가 아마 사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와이 때 이때 접종 증명서를 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맞았어요. 그래서 어, 코로나 백신 같은 제가 임상 연구를 하던 간호사라서 그게 더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이 딱 터졌는 게 얼마 안 됐는데 백신이 나왔어요. 그러기에는 이제 여러 부작용, 아까 이제 물론 100%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부작용이 확실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작용에 노출되셨던 분들은 안타깝게 갔고, 그리고 제일 처음부터 이제 접종했던 사람들의 그 조건들이 기저질환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냥 이제 기저질환으로 돌아가셨다 해도 어, 이상하지 않은 만큼 그랬던 분야라서 사실 이제 부작용에 조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무조건 화학약이 나쁘다가 아니라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무지하게 그냥 괜찮겠지 하고 그냥 먹는 것보다는 내가 이 약에 대해서 조금 알고 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도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약의 개수들이 많고, 그리고 여러 과를 보게 돼요. 여러 과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병원에서 받으면 이제 병용을 금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과 이 약은 부딪히는 약이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약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경고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같은 병원, 요즘은 시스템이 좀 좋아져서 같은 병원 내에 있으면 이제 처방을 낼 때 경고 문구가 떠요. 병용을 하면 안 된다고 이 약은 제외시키라고 경고 문구가 뜨는데, 근데 우리가 한 병원만 다니지 않잖아요. 뭐 이제 뼈가 아프면 이 병원 다니고 어디 아프면 이 병원 다니고 하는데 그게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실 때 뭐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기저질환이 있는 걸 얘기를 하시고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아픈 증상만 얘기하고 처방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저질환을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처방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퇴행성 이제 관절염이나 이제 정형외과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시큰거리고 아픈 증상들이 여러 증상들이 있잖아요. 여러 증상들에 그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면 되게 증상이 좋아져요. 염증을 잡는데 정말 특효예요. 되게 금방 증상이 잡혀요. 잡히는데 그게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혈당을 상승시켜요. 그래서 반드시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맞거나 하실 때 보통 의료진들이 물으세요. 당뇨가 있으신지를. 근데 만약에 안 물으시는 의료진인 경우에는 본인이 당뇨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 그 용량을 조절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응.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누군가를 소식으로 나의 그냥 내가 공부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믿고 그냥 먹었는데 이렇게 맹탕이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내 건강을 위해서 챙기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약은 약은 의사 선생님 처방해 주신 대로 잘 드시잖아요. 왜 그건 잘 드실까요? 매일 아침마다 먹는 약인데 근데 건강식품 먹으라 하면 이거 자꾸 다 따지죠. 그래서 건강식품 드실 때도 물론 이것저것 따지셔야 돼요. 근데 매일 먹는 나의 기저질환 약도 어떤 약인지는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셔라. 그래서 이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당뇨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약입니다. 쓰는 약인데 이 약에서 발암 물질이 소량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유럽에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FDA는 조금 빨라요. 빨라서 이제 중단이 되었고 요게 12월 달이에요. 19년 12월 달인데 저희 한국에서 중단된 거는 6개월 뒤에 중단이 돼요. 물론 소량이라서 암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해도 이 말을 들으면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찝찝할까요? 개운할까요? 찝찝해요. 아무리 나에게 영향이 없다 해도 이 약뿐만 아니라고 왜 우리 발암물질 나왔다 뭐 왜 어디 뭐 제품에 뭐 발암물질이 나왔다면 찝찝하잖아요. 괜히 집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드시는 약인데 처방받아서 매일 드셨던 약인데 이런 문구가 뜨면 그래서 내가 먹는 약이 이 약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알고 드시자. 그래서 요즘 난리죠. 어, 이제 정치의 문제로 지금 병원이 굉장히 힘들어요. 대학병원들이, 큰 병원들이 지금 사실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프시면 안 돼요. 더욱더 본인 건강은 본인이 챙기셔야 돼요.
챙기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이 사태를 보면서, 건강주권은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은 적어도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처럼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 몸 상태가 어떤지 공부를 좀 하실 필요는 있겠구나. 그래서 좀 냉정하게 이 건강을 주권을 찾아오자. 그러면 제가 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건강식품을 내가 먹어야 될까? 유니시티 좋다고 유니시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효능 효과는 있는가? 나의 이 불편한 증상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보면 배합 제조 기술의 특허를 있어요. 똑같은 칼슘제를 먹어도 똑같은 비타민을 먹어도 효능 효과가 그만큼 다른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있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우리 PDR이라는 거는 저는 한국에서 이제 간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킴스라는 이제 약학 사전을 봤어요. 봤는데 이 화학약은 임상 시험을 거쳐서 시각청 허가가 나야 그렇게 약명이 나오고 처방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학 사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임상 시험을 거쳤다는 얘기거든요. 있어야 이제 약 이름이 떠요. 약 이름이.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내실 수 있는데 어, 제 그때의 생각입니다. 약간 말이 거칠 수 있어요. 건강식품 따위가 식품 따위가 임상 연구를 해서 PDR에 올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한 제품이 아니라 20가지 이상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임상시험 이 연구간호사를 안 했다면 그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몰랐죠. 근데 그 임상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식품 따위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계 5대 전문지에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왜냐하면 임상연구 개발을 하면 지금 밑에 보시면 시간이 나오죠. 한 약이 시판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평균입니다. 15년. 그 15년 동안 연구했는데 약 한 개가 나와요. 제약회사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하루하루가 급한데. 이 약을 빨리 개발을 해야 경쟁사들보다 빨리 약을 처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15년이 걸려요. 근데 이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돈도 많이 들어요. 몇 천억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구 이제 검사 비용이라든지 그 인건 어쨌든 그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임상 연구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이 인건비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환자 교통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돈들이 들어가요. 진료비도 물론 회사에서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몇 천억이 들어는 거예요. 돈을 해서 만약에 약이 나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환자가 사망했을 때는 이 연구가 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공중부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임상 시험을 한다는 것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약의 효능 효과를 보지만 그에 비해서 부작용도 그 뒤에 보면 부작용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 부작용들이 이 임상 시험을 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반응들. 그러니까 이 약과 관련은 없지만 관련 있는 것도 적고 관련은 없지만 나타나던 증상들에 대해서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같이 왔던 부작용.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이제 쓰는 약이었는데 그 증상과 무관하게 다른 게 안 좋아졌다. 뭔가 악화됐다. 이런 분야들을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도 함께 적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화학약은 부작용이라는 게 익숙하잖아요. 내가 이 약을 먹었는데 속이 너무 쓰려서 약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작용 같이 따라온 증상이에요. 내가 당뇨를 좋아지기 위해 혈당 강화를 위해서 이제 먹었던 약이 나한테는 위장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재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익숙한데 건강식품은 나랑 과연 맞나 안 맞나?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제 나빴던, 나를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증상들을 좋게 되돌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약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증상들은 참고로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곳이 안 좋아지면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증상들이 있는데 조금 약을 지금 드시는 제품들을 좀 줄여보거나 중단을 하셔도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그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막 이 증상들이라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파이브 스텝이 아까 건강 조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도 습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냥 나 오늘부터 전교 1등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어 하면 공부 1등, 전교 1등이 되던가요? 어제까지 놀았는데 오늘부터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책상 정리를 탁 하고 앉으면 어떻게 돼요? 잘해요. 그리고 1시간도 공부 안 했던 학생들이 나 전교 1등이 될 거야 하고 앉으면 될까요? 서서히 엉덩이 붙이는 습관부터 들여야 되겠죠. 그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건강에도 그렇지. 습관을 들여야 되겠구나. 이것도 습관이구나. 내가 오늘 당장 어떤 질환에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았을 때 그게 오늘 딱 생긴 병일까요? 나의 나쁜 식습관과 여러 가지 습관들에 의해서 차곡차곡 누적되어 있다가 빵 터트리면 어떻게 돼요? 진단명으로 탁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습관병이구나. 나의 습관을 조금 더 건강한 쪽으로 바꾼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그 스텝 1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습관이 제품 드세요예요? 아니에요. 물을 제대로 먹자. 그리고 운동을 하자. 그리고 난 뒤에 클린즈를 하자예요. 그래서 제품이 세 번째에 나오더라고요. 정말 자신감이 있구나.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분 공급인데 저도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커피를. 커피도 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그 2배 이상으로 드셔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빼내거든요. 그래서 나 물 잘 마셔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태워서 꼴깍꼴깍 먹어요. 먹는데 내가 수분 섭취로 먹었던 것들이 오히려 혈액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물을 더 빼는 작용이 있어서 그리고 둥글레차나 결명자나 헛개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있어서 간이 무리를 하게 돼요. 간이 무리를 하기 때문에 간이 약하거나 하신 분들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근데 워낙에 주변에서 많이 먹다 보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하셔서 물은 그냥 맑은 생수를 조금씩 자주 우리 마른 화분에 물을 활컥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쫙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물 습관이 없었다면 조금씩 자주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그냥 홀짝홀짝 자주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1리터 먹어라 얘들아 나 오늘부터 2리터 먹어내겠어 벌컥벌컥 마시시면 큰일 나요. 서서히 늘리셔야 돼요. 특히 콩팥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너무 확 늘리시면 신장 놀래요.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늘려가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탈수라고 생각하면 목이 마른 증상이잖아요. 목이 마를 때는 몸은 이미 다 탈수 상태예요. 만성 탈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느끼기 전에 지금 전부 다 물뚜껑을 열고 계십니다. 구민센터에서는 다들 갑자기 텀블러에 물뚜껑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조금씩 자주 생각나실 때마다 좋은 습관입니다. 조금씩 자주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거든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는데 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안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으로 다니고 조금 그런 습관들을 조금씩 들리는데 나 운동할 시간이 없어. 핑계입니다. 저처럼 계단으로 다니시거나 조금 멀리 주차를 하세요. 그러면 강제로 걷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데 너무 또 나 운동해야 된다고 너무 무리하시면 간 피곤해져요. 그리고 몸에 염증이 쌓여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제거를 하면 상관없는데 내가 너무 무리해서 하루 이틀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한 3일 누워 있으면 끝이에요. 다시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그러니까 하루에 한 4,500보에서 10,000보 정도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침묵의 살인자라고 해서 심혈관 질환에 많이들 노출되어 계세요. 그리고 심심치 않게 우리 왜 길거리에서 누가 쓰러져서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렸다, 뭐 버스에서 누가 쓰러졌는데 보니까 뇌혈관 질환이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 원인의 상위권이 다 보면 심혈관 질환이 많습니다. 피해 문제가 많고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의 환자 치료비 현황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게 다 성인병이었어요. 성인병이라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른이 더 되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최근에 밖에 사 먹는 음식들을 보시면 요즘 젊은이들 어, 좀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맵고 달고 짜고 한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대학병원에서도 어린 나이에 인슐린 치료나 이런 치료들을 하시는 분의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아이들이 사실 이제 인슐린 주사나 이런 걸 맞기가 사실 힘들어요. 시간 맞춰서 막 어른들도 힘들어해요. 올 때마다 찡찡찡찡해요. 나 이제 약으로 좀 바꾸면 안 되나? 라고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그 시간 맞춰서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트렌드가 이제 자동적으로 투여하는 이런 인슐린도 바뀌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른들도 그렇게 맞추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도 바뀌고 있더라. 그래서 국가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만큼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런 화려한 열매를 낳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피를 조금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감기약은 우리 매일 먹지 않죠? 감기 예방을 위해서 매일 먹지 않는데 왜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대사질환의 약들은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먹어야 될까?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먹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내 몸은 평균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한계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져요. 그 한계가 무너지면 왜 우리 부서도 한 부서가 빡 빠져버리면 그 부서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부서들이 조금 이렇게 대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부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는 돌아가는데 그게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혈당도 그렇고 체중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어, 원래 우리 정상,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 수치를 넘나드는데 그게 비상적으로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다 보면 내 몸도 익숙해져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있듯이 몸도 그 높은 수치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게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도 계속 알개수가 늘어나고 체중도 우리가 단식 다이어트 뭐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굶거나 한 가지 음식으로 했을 때 영양 불균형이 왔을 때 요요 현상으로 내가 10kg를 뺐으면 10kg만 떠야 되는데 더 이상 찐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잃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채우려고 더 찌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항상성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은 대사질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대사증후군 관리 중에 한 가지인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어요. 콜레스테롤은 이꼴은 나쁘다. 나쁘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기에는 얘의 종류와 기능이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체내 세포막학 형성과 성호르몬과 비타민 D 생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 내 세포 생성과 유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애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인데 이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높으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서? 낮추기 위해서 약을 쉽게 처방을 해요. 그래서 먹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말은 작은 약 하나를 먹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기에는 아까 그런 이 높아지는데 분명히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데 그 수치만을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같이 오는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아까 그 기능들을 못하게 됨으로써 간에서 억지로 못하게 이제 무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한 증상들이 아까 뇌 생성도 못하게 하고 뇌세포 생성도 못하게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더라. 근데 이 증상들이 이제 나이 들므로써 왜 자연스럽게 오는 이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증상들과 흡사해서 그래서 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혈압약의 부작용도 이렇게 있으니 작은 날 하나를 먹고 있다고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 하시는 필요는 없어요.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약이고 그 정도는 조금 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신의 혈관은 건강하십니까?
어, 피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여러 대사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저희 이제 기본 제품이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기도 하고 C세트 중에 C 플러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식전에 드셔주시면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높였는데 조금 감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식전에 드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똑바로 이게 설명이 안 되면 하루 종일 그냥 물처럼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이긴 하지만 그렇게 드시면 굉장히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식전에 15분 전에 드시면 이렇게 하고와 같이 이런 증상들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는 클로로파워입니다. 클로로파워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고영양 제품이고 우리가 아무래도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를 많이 접하다 보니 이게 몸이 산성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산성화가 되는데 이 제품은 알칼리 식품으로 체질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만 먹었는데 혈색이 되게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 흡수율이 높아서 그 효능 효과가 굉장히 다른 것보다 빠르더라. 그래서 미백 효과도 함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체 헤모글로빈과 구조가 유사해서 우리 왜 갑자기 확 일어서면 핑 도시는 분들 있죠. 눈앞이 캄캄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드시는 오메가3 리졸브입니다. 오메가는 시중에 굉장히 많아요. 돌아서면 오메가예요. 근데 오메가인데 저 또한 오메가에 대한 기준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거. 그 좋은 거가 뭘까? 했는데 EPA, DH 함량이 2대1 비율이고 이 합이 1000 이상일 때 우리가 오메가3 먹는 그 효능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금속과 굉장히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류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금속 오염도가 낮은 소량 어류에서 채취를 했고 국제 어류 품질의 IFOS 최고 등급을 받아서 믿고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있는 리졸분 성분은 여러 가지 염증 질환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의 모습인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장이 대장밖에 없는 줄 알았어. 예. 우리 이 건강검진하면 위장 검사하잖아요. 대장 검사하잖아요. 그게 끝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은 소장입니다. 소장은 지금 왼쪽과 같이 저렇게 융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 사이사이에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저게 우리가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이 최소 120년을 써야 되는데 저런 이제 장 상태가 오른쪽 장 상태가 되면 염증도 생길 것 같고 여러 가지 나쁜 증상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청소를 잠깐만요. 여러 가지 독소로 인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왜 우리 조금 피곤해도 그냥 변비도 많이 있는 증상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독소로 인한 증상들인데 나 유기농 먹고 되게 건강하게 생활해 하기에는 우리 주변이 너무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중금속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용품이나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쓰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에도 그런 중금속들이 많고 그리고 마스크에도 있대요. 그래서 이 클리어 스타터 팩은 아마 필수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페러웨이는 우리가 딱 드시면 체온이 확 올라가요. 여러 가지 허브 성분이 들어있어서 체온이 낮으면 아무래도 기생충이나 여러 충들이 살기가 쉬운 환경이 돼요. 그래서 체온을 높여주면 손발이 따뜻해지는 증상을 금방 느끼실 수 있고 그러면 아마 기생충이 아까 그 떡지 장 상태가 안 좋던 그 장들의 기생충들이 숨어있던 기생충들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 때문에 밖으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라이하이버를 물에 빠르게 흔들어서 우리 원샷 하라 하죠.
빠르게 드시라 하죠. 드시면 뱃속에서 이제 물과 만나면서 이제 겔 형태가 돼요. 끈적끈적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 형태가 이제 흡착해서 그것들을 흡착해서 아까 그 끈덕끈덕 붙어 있던 그것을 흡착해서 빼내는 효과가 있고 이너클린 하이버는 장 운동과 이런 걸 도와주면서 면역력도 높이고 제대로 배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식전에 공복에 드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끊이지 않는 숙변이 나오더라. 그래서 아이들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을 삼킬 수 없을 때부터 라이 하이버를 그냥 퍼먹었어요. 숟가락으로.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어른들처럼 벌컥벌컥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먹다 보면 그냥 처음에 마시는데 이제 애들이 벌컥벌컥 마시지를 못하니까 끝내는 이제 푸딩처럼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숟가락으로 퍼먹었는데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나와요. 꽤나 어렸었는데 중급속이 없을 것 같았는데 숙변이 없을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이제 깨끗한 장에 좋은 세균들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마이바이옴 팩입니다. 장에는 유익균과 중간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중간균이 가장 많아요. 근데 힘센 아이들 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화학약이나 이런 것에 노출이 많이 되면 이 아이들도 타격을 받아요. 이제 나쁜 균들을 잡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지만, 약을 쓰지만 이 균들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영향을 이제 받은 아이들을 좀 살려낼 수 있는 제품. 그래서 유산균이 들어가면 좋은 균들을 보내주고 바이오스 라이프 세븐을 같이 태워 드시면 개들의 먹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먹이를 먹으면서 힘이 좀 세지며 아무래도 중간균이 유익균 쪽으로 힘이 군대가 세지겠죠. 그래서 장 환경이 좋아지면 이 하기와 같이 여러 가지 증상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필그레이트 아마 습관처럼 하고 계실 거예요. 아침에 공복에 마태 진저로 공복 시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식전에 C 플러스 그리고 한 끼는 LC 베이스로 지방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쓰는 몸에서 지방을 쓰는 덜렁덜렁대는 우리가 옆구리, 뱃살 요걸 이제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꿔주는 그리고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필그레이트의 기본은 인슐린 저항성을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인슐린 하면 예전에는 그냥 당뇨 환자들만 생각했어요. 당뇨 환자인데 인슐린은 누구나 아무나 다 있습니다. 일형 당뇨를 빼고는 췌장에 이상이 있어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환자들 빼고는 다들 가지고 계세요. 피를 누구나 아무나 다 가지고 계시듯이. 근데 이게 위에는 포도당이 들어오면 탄수화물 뭐 대표적으로 밥, 빵, 면, 떡 좋아하시는 음식들 거기에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데 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힘을 써요. 에너지를 쓰는데 그 역할을 인슐린이 해요. 인슐린이 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된 역할을 밑에처럼 못하게 했을 때 피 속에 혈당이 쌓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인슐린이 왜 제대로 일을 안 하느냐? 그럼 췌장에서 계속 인슐린을 많이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인슐린도 나 몰라 나 일 안 할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 상태인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아까 먹으면 계속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 점심, 저녁만 먹으면 그나마 덜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간식도 먹고 빵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감자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그 먹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췌장은 계속 초과 근무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초과 근무 싫잖아요. 초과 근무 여러분들이 싫어하면서 왜 췌장을 끊임없이 24시간 계속 초과 근무를 하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나 열일해서 나 더 이상 못해 라는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 상태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분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 밥은 안 먹었대요. 밥은 안 먹었는데 이렇게 과일 속에도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과일 속에도 탄수화물이 이렇게나 많더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부서가 무너지게 되면 몸의 한 부서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부서도 한꺼번에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다른 부서들도 비상근무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만 생각하면 혈당만 생길 것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 질환에도 영향을 끼치더라. 그래서 이 필그레이트의 기본 원리는 인슐린을 그러니까 췌장을 조금 쉬게 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건데 늘리면 우리가 덜렁덜렁 많이 붙어 있는 이 지방들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몸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더 잘 쓰게 할 수 있는 그게 LC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어이구 훅 넘어가 버리네요. 그래서 아침에 진저를 먹으면 우리 밤에 자면서 뭘 먹질 않잖아요. 계속 공복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인슐린은 어느 일정 수준을 떨어지면 그때부터 지방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인슐린이 나오고 계속 탄수화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지방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쭉 떨어진 상태로 아침에 쭉 유지를 하다가 점심에 일반 식사를 하셔도 되고 식사하시기 전에 혈당 스파이크라고 혈당이 탁 치솟는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C 플러스를 먼저 태워 드시고 일반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LC 베이스를 넣게 되면 좋은 지방을 너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거야 하고 몸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로 계속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불꽃이 굉장히 크죠. 저게 지방을 태우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저녁에 C 플러스를 드시고 일반 식사를 하시게 되는 패턴입니다. 저는 처음에 보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이제 소비자였죠. 제품이 좋았고 처음에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피곤했고 커피에 아까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커피를 대신할 에너지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연에 가까웠기 때문에 왠지 먹어도 양심에 조금 가책을 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커피가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제품이 너무 좋았는데 근데 하면 할수록 제가 이제 간호사 일을 평생 못할 거예요. 70, 80대에서 난 주사 놓을 자신이 없다는 걸 느끼고 난 뒤에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은 절대 저보고 일하라고 단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그저 강의 들으러 오세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 속으로 계속 끊임없이 안내하셨어요. 그 속에서 보상이 궁금해졌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곳은 정말 내가 나도 누구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가? 왜 보통 생각해보면 먼저 하는 사람이 돈 벌어 가는 거 아니야? 했을 때 그렇다면 제가 스폰서고 밑에 파트너면 파트너가 저의 직급을 뛰어넘지는 못할 거잖아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으니까. 근데 어, 열심히 하는 만큼 수직적으로 압축적으로 빠짐없이 누수 없이 챙겨주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여기에 얼마나 올인하고 있느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어, 이렇게 인쇄소득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1차는 창업수당, 2차는 리더십 보너스, 그리고 3차 공유 보너스까지 해서 커미션 77%더라. 그래서 1차 보너스는 내가 직접 알린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2차 보너스는 나의 조직, 나의 팀이 꾸려졌을 때 거기서 깊게 12세대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이더라. 그래서 3차 보너스는 여행 보너스도 있죠. 이제 다음 주에 여행을 우리 갑니다. 그죠? 그래서 알아보시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똑같은 매출이더라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구조이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급과 매출 평균 수입 하는 만큼 누수 없이 돌려주는 시스템이더라. 그래서 내년 초에 나드랑 아직 늦지 않았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성은 저는 주위에서 아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주위에서 아무나 다 아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안정성이고 내가 사업을 하려면 내가 알릴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 가치를 전달하실 그 시장성을 본다면 아직까지 일로서 가져가시면 괜찮겠더라.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위에 먼저 가신 이제 대표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실까. 그리고 이 OM 장소 그리고 다다음 주에 있는 랠리 그리고 내일 원데이 세미나가 있죠.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글로벌 컨벤션까지 이렇게 모든 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 또한 우리 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시스템을 막 강의를 돌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시스템에 있는 시스템에 제대로 참여하셔서 빠르게 검토해 보시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선배들을 봤어요.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먼저 간 선배들을 보면 나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10년 뒤, 20년 뒤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병원에서는 20년 뒤에도 매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이 없었어요. 나도 저렇게 될까? 나도 저렇게 꼰대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표님들 먼저 이제 성공하신 대표님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희망을 누구보다도 가치 전달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대표님들만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다들 건강한 웃음을 짓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인가 싶어요. 저는 늘상 병원에서 힘들다, 힘들고 아프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오니 애프터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애프터라는 문화를 겪어보면 누군가는 정말 가슴 절절히 이 목표를 희망을 찾은 것에 대해서 꿈에 찾은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나의 그런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곳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미소를 찾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곳은 정말 희망적인 곳이구나, 밝은 곳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알면 내 미래를 볼 수 있죠. 내가 또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늘 얘기하시는 여기는 돈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누군가의 꿈을 사는 일이고 누군가의 정말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시태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테고, 누군가에게는 돈일 테고, 누군가에게는 친구, 여행, 각가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들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알아보시고 이 선물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인이 바라본 유니시티 멋지게 전달해 주신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시간도 멋집니다. 그죠? 정확하게 지금 1시간 멋있게 마무리해 주셨는데, 자, 다음은 유니시티를 통해서 건강을 찾으시고 꿈도 찾으시고 지금 행복을 찾고 계시는 우리 멋진 사장님 모셔서 체험 스피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박흥식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법수가 잠깐 문제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자, 메가월드 박미주 그룹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7시 30분에 우리 최고의 강사님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 저녁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유니시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가문을 바꾼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상 플랜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민숙 사파이어 강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강사님께서는 9년간 재무 상담가로 근무를 하셨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에너지 제품을 통해서 어머님의 당뇨가 케어되시는 걸 보면서 이 제품력에 반해서 사업을 결단하셨고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계신 멋진 리더 강사님이십니다. 보상 플랜의 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 강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원데이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제품 특강을 초보자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되신 시간입니다. 강사님은 김효진 강사님이십니다. 대학 병원 간호사였고 대기업 제약회사 임상 전문가로서 경력을 갖고 있는 제약 전문가가 바라본 유니시티 제품에 대해서 멋진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지금 푸짐한 선물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얼한 체험 스포츠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굉장히 뜨거운 시간, 감동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준비된 모든 미팅은 마치고요. 소회의실에 입장하셔서 큰 감동과 감사의 시간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